자, 두 번째로 볼 것은 통역 번역입니다. 자, 통역 번역도 언어에 관련된 특별한 능력과 지식에 기초한 보고라는 점에서 감정과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 관련된 규정이 통역 번역에도 준용됩니다. 자, 통역 보죠. 국어에 통하지 아니한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죠. 아무래도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입니다. 자, 관련 판례 있습니다. 자,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 이제 해석에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어에 통하는 자 있죠. 엄청나게 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툴더라도 다 얘기할 수 있고 주소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통역 굳이 필요 없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통하지 않는 사람 있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통역인을 붙여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국어를 잘한다. 통역인이 필요 없다고 진술한 외국 국적의 조선족에게는 통역인 없이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했을 때 방어권을 침해했다라고는 보지 않죠. 자, 청각 언어 장애인의 통역입니다. 듣거나 말하는 데에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재량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조문과 비교하시고 국어 아닌 문자 부호는 번역하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 거 보시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통역 번역의 명을 받은 사람을 통역인 번역인이라 하고 그 밑에 소환을 하거나 동행명령을 발할 수가 있고 불응하면 과태료 영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통역 번역을 했을 때는 허위 통역 번역죄로 처벌받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증입니다. 자, 검증은 법관입니다. 오관의 작용에 의해서 사물 존재와 상태를 직접 실험, 인식하는 증거조사 방법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현장 검증이라고도 하죠. 자, 강제처분 성질을 가지지만 법원이 행하는 검증은 증거조사 일종이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수사상의 검증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형사법에서 배웠지만 수사상의 검증은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을 요하죠. 그리고 조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한 요건하에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원 법관이 행하는 이 검증 같은 경우는 자신이 행하기 때문에 영장 필요 없죠. 조서 같은 경우는 공판장 내에서 작성하는 경우는 공판 조서를 작성하면 되고 외에서 작성할 때는 검증 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 법관의 면전 조서는 311조입니다. 형소법 311조에 따라서 당연히 100%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주체와 대상입니다. 자, 법원이죠. 법원 밑줄 그시고 사실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이 검증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고요. 법원은 검증을 하부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보시고요. 자,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체물, 무체물 등 불문하고 인체 및 사체도 됩니다. 자, 절차와 방법입니다. 자, 공판기일 검증은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자, 그러나 공판기일 외의 장소에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검증기일을 지정하고 참여권자에게 통지나 소환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됩니다. 자, 조문 봅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검증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 집행 검증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끊고요. 자,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급속을 요할 때 그럴 때는 예외가 됩니다. 통지 우리 앞에서 많이 봤죠. 통지라고 하는 것은 참여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통지해서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면 뭐 참석하고 안 하고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우리 앞에서 비슷한 판례 많이 봤습니다. 자, 검증 실시. 검증을 하면은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분묘 발굴, 물건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타인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퇴거하게 하거나 간수자 붙일 수 있고 건정을 열거나 개본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검증 목적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검증을 중지한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검증이 종료될 때까지 장소 폐쇄에 간수자를 둘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 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많이 봤잖아, 조문들요. 자, 군수당 비밀과 압수도 많이 봤어요. 군수당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검증할 수가 없고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 거부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준용되는 겁니다.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승낙 없다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일출 후에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했을 때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가 있고 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전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그 조문이 밑에 각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각주 참조하세요. 자, 법원의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장소에 소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체 검사도 다 우리 형사법 1에서 다 봤던 것을 준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 검사에 관해서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서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피고인 아닌 사람에 대한 신체 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의사라든지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 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검증 조서입니다. 검증에 관해서는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판장에서 행한 검증은 공판 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수서법원이 공판장에서 검증을 행한 경우에는 바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검증 조서는 311조에 따라서 100%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 증거 파트에서 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